자, 다음 강좌는 여러분들, 우리 점수에, 시험을 보신다면, 점수, 합격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점수가 이 거래를 분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건데요. 또 점표를 입력한 것 중에 오류라든지 또 수정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고치는 문제가 우리가 점수를 거의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차변, 대변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잖아요. 이거를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이게 점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점표를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는 우리가 거래의 8요소, 여러분들 아시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또 비용이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자, 이 8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뉴 중에 일반 점표라는 게 있는데, 이 일반 점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전산회계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2급에서 이제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된다면 그 전산회계 1급에는 부가세 신고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라는 게 나올 텐데, 자, 여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를 우리가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점표에서만 넣는다. 그래서 부가세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일반 점표에서 넣는 것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점표를 넣기 위해서는요. 자, 일반 점표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페이지를 169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자, 169페이지를 여러분들 오시면은 자, 여기에 3가지 점표가 나옵니다. 아마 이론에서도 제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3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우리 뒤에 실무에 가면 입금점표, 출금점표, 대체점표라는 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입금점표가 뭐냐? 자, 전액 현금으로 입금했다. 자, 분개 사례를 본다면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상품 매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을 보시면 현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변에 전액 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입금전표,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이걸 입금전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출금전표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출금전표는 예를 들어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대변의 현금으로 처리했다고 아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대변에는 현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전액 현금으로 지출된 경우를 우리는 출금전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체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체전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금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해가지고 현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래, 이런 거를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또 일부가 현금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변의 상품 매출을 기재하고 차변을 보면 현금과 바드럼이 나오는데 일부는 현금 처리하고 일부는 바드럼을 처리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전표를 우리가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입금전표, 출금전표 사용 안 하고 모두 대체전표로 사용해도 점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금전표, 출금전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는 하셨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입금전표도 대체전표로,
출금전표로 대체전표로 넣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입금전표, 출금전표 개념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자, 사실은 입금전표를 쓰든 출금전표를 쓰든 대체전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입금전표 10문제 연습하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거는 하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입금전표가 어떤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지 마세요. 자, 하나 해볼까요? 자, 내가 여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인 부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그러면 상품을 매출을 했다라는 것은 뭐가 발생한 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가 상품 매출이 되어야 될 거고요. 수익 발생이니까 금액은 90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90만 원이라고 작업을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변에 상품 매출을 적었고 차변에 현금이라고 우리는 차변에 모두 전액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입금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자갈치 상점에 상품을 매출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상품 매출 150만 원이라고 해주시고요. 대금은 자기야 수표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해서 15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변 쪽으로 현금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산의 증가라고 하고 현금이 나왔으니까 이걸 입금전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금전표를 이해를 도우는 사례를 제가 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나머지 3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밑에 이제 제가 해설해 놨는데요. 참고하시면서 이런 게 입금전표구나 라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입력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출금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설이고요. 자, 해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출금전표라는 거죠. 강주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이죠. 자, 상품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죠. 상품은 자산이고 상품이 증가됐으니까 상품하고 300만 원하고 기재해 주시고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00만 원 해서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변에 모두 현금을 우리가 기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변에 모두 현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현금이 대변 쪽으로 우리가 지출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출금전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자, 하나 더 사례를 볼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했다.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주식은 200주입니다. 자, 200주고 실제로 이걸 사온 거는 주당 5,000원에 100만 원을 대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변 쪽으로 현금이 없어지는 거, 이거를 자산의 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대변에 모두 현금을 기재했고 전액 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를 우리는 출금전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전부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10번까지 해설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제 대체전표라는 겁니다. 예, 대체전표는 차변과 대변에 현금으로 전혀 없는 거래,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래나 또는 일부만 현금으로 입금됐다, 뭐 출금됐다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출하고 그랬어요. 상품을 매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한 다음에 금액이 60만 원이었죠? 그럼 60만 원을 수익으로 적어주시고, 자, 이 중에서 10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입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 10만 원 하고 기록해 주시고요.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5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차변에 지금 전액 현금으로 입금이 된 게 아니고 일부만 현금 입금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좌로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체전표다라고 해서 차변과 대변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죠. 상품하고 250만 원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금이란 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보통 10% 정도를 계약금을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금을 먼저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선급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먼저 대금을 먼저 지불한 거죠. 그래서 선급금 25만 원 하고 적어주시고요. 잔액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은 당좌예금입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당좌예금으로 해서 225만 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현금이 아예 들어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대체전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넣는 거래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대체전표로 입력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에 넣는 연습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겨서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에서 분계 연습, 단원별로 분계 연습한 거 나와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연습해 주시고, 자, 거기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주세요. 여러분 프로그램 잘 되어 있으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월 2일 날 직원들의 간식으로 피자를 구입하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세요.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시고 일단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뭐죠? 우리 회사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자산에 뭐가 되죠?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고 20만 원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차변에는 이걸 피자를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피자는 우리가 계정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내용까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직원들의 간식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니까 이런 걸 복리후생비다라고 해서 20만 원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1월 2일자를 전표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메인 화면 보이시죠? 자, 스마트 문구 회사인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전표,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 앞에 있는 날짜 1월 2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기에 넣습니다. 1월 2일이라고 넣습니다. 자, 0102 하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구분을 할 때 여기 하단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구분입니다. 구분이라는 게 나올 때 여기 아래를 보시면 자, 1번이 여기 TV라고 보이시죠? TV라고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1번이 출금 전표, 2번이 입금 전표,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그다음 결산할 때 차변, 결산할 때 대변입니다. 여기 아래에 화면 아래 보시면 팁이라고 적어진 곳이 있습니다. 팁이라고 적어진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세요. 1번이 출금 전표, 2번 입금 전표, 3번 차변, 4번 대변. 이게 대체 전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모두 지급을 했으니까 출금 전표를 넣습니다. 1번을 입력해보죠. 출금하고 들어가죠. 1번을 누르시면 그 다음 복리후생비였으니까 여기서 두 글자를 입력해봅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복리 이렇게 두 글자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800번 우리 시험은 모두 800번으로 입력합니다. 도소매 업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는 비용은 전부 800번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처는 그 식당이나 또 우리가 이제 그 먹었던 곳을 입력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래처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적요를 넣게 돼 있는데요. 이 적요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하단에 뭐 일숙직비라든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든지 직원 야유회 여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요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적요는 생략입니다. 적요는 생략이고 딱 한 가지 넣을 때가 있는데 타계정으로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찾아서 이제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 외에는 타계정으로 대책이라는 걸 넣는 거 외에는 전부 이 적요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넘겨주시고요. 자, 차변에 20만 원을 이렇게 숫자에 넣습니다. 복리후생비고 차변에 2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걸 넣어주면, 자, 여러분들이 하단에 이제 커서가 넘어가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위 아무 줄을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요. 지금 아래를 보세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넣고자 하는 대로 차변과 대변이 간편하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를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1월 4일자를 한번 보실까요? 대성문구에, 그럼 거래처가 되죠. 거래처에, 대성문구라는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아직 판매를 한 게 아니니까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대신 계약금을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합수표는 현금인 거 아시죠? 그러면 거래처에게 물건을 팔기로 약속하고 거래처에게 대성문구라는 거래처에게 물건을 팔기로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차변회가 현금이 대주셔야 되고요. 계약금을 받은 만큼 현금 50만 원이라 하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일단 받아둔 거죠. 아직
물건을 팔기 전에 임시로 받아둔 거니까 이거는 남의 돈으로 보시는 거죠. 그럼 남의 돈은 부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해가지고 50만 원을 넣어주죠. 자, 그럼 일단 차변에 모두 현금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입금전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보실까요? 자, 날짜 순서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 1월 4일이죠. 1월 4일입니다. 그 다음 밑에 팁을 봅니다. 맨 밑에 작업표실 쪽에 이 프로그램의 맨 하단으로 내려오세요. 그럼 입금전표라고 2번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2번 누르시면 입금이라고 나오고요. 계정 과목은 선수라고 하시면 선수금을 반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수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넣어주시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성문구라는 거래처에서 받았다. 그럼 대성문구의 거래처는 꼭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거래처는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적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는 2번이 맞는 거죠. 매출을 관련 선수금 현금 수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는 2번을 적요에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상관없어요. 적요 입력은 생략 그랬습니다. 생략한다 했으니까 적요는 반영하지 마시고 저기 대변에 이제 여기 선수금이 대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분계에 보시면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변 칸에 50만 원을 넣고 나면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위에 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선수금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선수금 대변에 50만 원, 차변에 현금 50만 원 하고 화면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나죠? 자, 이렇게 넣는 게 입금전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전표를 하나 더 이제 실습을 해보죠. 1월 7일입니다. 회사의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 승용차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죠. 그런데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 그럼 이거는 엔진 오일은 차량을 수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라는 거죠. 차량을 수선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먼저 차변과 대변을 둔다면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죠. 차량 유지비 해가지고 88,000원인가요? 네, 88,000원. 그 다음에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여러분들 카드 지금 여러분들 카센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차량 오일은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량 카센터에서는 결제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결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드는 현금인가요, 아닌가요? 현금 아니죠. 그냥 카드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결제를 하죠? 여러분들이 일단 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갚아주세요라고 카드 대금 청구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비 오일 교환할 때 카드는 사용했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미지급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해가지고 이것도 부채가 증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채가 역시 증가한 거죠.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보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여기에 현금이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걸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날짜는 1월 7일자로 바꾸시고요. 자, 1월 7일이고 자, 아래 팁을 보세요. 자, 팁을 보시면 차변과 이제 대변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차변에 3번을 눌러주세요. 3번 누르면 차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차량이라고 해서 엔터 치고 나서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차변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적요 생략하시고 넘어가서 88,000원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차변을 넣으면 여기에 차액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완전한 지금 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차변만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액이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변을 넣었으면 이제 4번을 눌러서 대변이란 걸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미지 한 다음에 미지금을 반영합니다. 이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는 카드 회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카드는 카드 회사를 미지금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고 여기서는 국민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국민카드라고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카드 이거 거래처 안 걸면 틀리나요? 그래서 네, 감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감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계는 맞고 차변 대변 넣는 게 전체적으로 분계는 맞고 금액도 다 맞았는데 거래처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요는 생략하더라도 거래처는 항상 입력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실습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적어놨고요. 자, 또 다음 페이지도 대체전표 1월 7일 거 넣는 거 더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렇게 드려놨으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에 보면 자료를 넣는 과정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세요 라는 이런 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해 보세요 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지금 사례는 실습은 신규 거래처를 만드는 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차변, 대변 분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월 8일 날 사업주 개인 용도로, 그러면 이거는 사업주라 그러면 사장님입니다. 자, 사장님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영 가전에서 신형 카메라를 8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7일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차변과 대변으로 우리가 일단 먼저 나눠봅니다. 차변, 대변을 나눠보죠. 일단 카메라를 사긴 샀는데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죠. 이게 사업주 개인 용도라 그랬어요. 자, 사업주 개인 용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카메라를 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이다.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 80만 원을 적으시고요. 자, 뒤에 대변에는 결제를 적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결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샀어요. 인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카메라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구입한 건데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인출금이라고 적으셨다는 거고요. 이걸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지급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지급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지급금에 거래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래처가. 자, 이거를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걸 해보라고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플러스 키 있죠, 여러분들. 우리 000 넣을 때 어떻게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000 넣을 때 플러스 키 누른다고 그랬죠, 키보드에서.
똑같습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도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실 때도 여기 플러스를 이용합니다. 플러스 키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자, 그럼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8일이었죠?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월 8일자로 바꾸시고요. 자, 차변에 인출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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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사장님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이거는 없는 거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사신 거니까 거래처는 넣으실 필요는 없고 적용은 원래 생략이니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여러분들이 8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하고 오는데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처가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 팁에도 나와 있는데요. 팁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플러스 키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 명세서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는 스마트 문구입니다. 요거는 우리 회사고 거래처는 여기에 한영가전이라는 게 거래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모두 등록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거래처 등록할 때 여기에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보세요. 플러스 누르면 000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대로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한영가전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한영가전이라고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 여기에서 코드 번호는 108번으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108을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수정이란 걸 선택합니다. 수정, 먼저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을 누르면 아래 하단에 여기에 넣을 수가 있죠. 108 한영가전 하고 나와 있고요. 자, 사업자 번호는 10408 그리고 56781입니다. 56781.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부고 대표자명은 최선일입니다. 자, 최선일 넣어주시고 자, 업대는 도소매업. 그 다음 종목은 뭐죠? 가전제품. 가전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소는 여기서 도움창키를 이용해서 우리 주소 찾는 거 아시죠? 자, 공항대로입니다. 그러면 공항대로라고 하고 양천구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해서 538번이죠. 538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시면 538이 나타날 거죠.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규 거래처를 넣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신규 거래처까지 등록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넘겼어요. 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거래처와 다음 설명에 이렇게 넣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